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커들포즈샵에 이번 주에 새롭게 입고가 된 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좀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저녁 시간쯤 되지 않았나요? 그죠? 저녁 드시면서 혹은 저녁 식사를 지금 마치신 분들이라면은 소화를 시키시면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 유튜브 라이브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시면은 앞부분을 조금 놓치실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다른 것들 일단 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쇼냐크 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요거 소개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제가 하고 있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건 라이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녹화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1타 스캔들 맞나요, 여러분? 1타 스캔들에 이제 코바늘로 된 그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옷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드라마 속에서 보이길래 그런 비슷한 모양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1타 스캔들에 보시면은 아마 지난 방송, 녹화 방송 보시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을 텐데, 전도연 씨 친구분으로 나오는 그 역할 중에 전도연 씨 친구분으로 나오는 분이 가끔 그 코바늘 모티브로 된 그런 의상들을 입고 나오셨어요. 약간 얼기설기한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코바늘 모티브로 된 그런 의상들도 있고, 하얀 티셔츠 위에 이렇게 위에 레이어드해서 걸쳐가지고 입고 나오신 모습을 몇 번 봤어요, 드라마에서. 근데 의외로 굉장히 예뻤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에피소드를 할 때만 해도 날씨가 꽤나 쌀쌀했는데 그 드라마 상에서는 여름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반팔에다가 이렇게 착상을 하셨던데, 아직은 조금 추웠지만 지금 여러분 벚꽃이 막 피고 이제 날이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이면 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점퍼를 안 입고 이렇게 스웨터만 걸치고 나왔어요. 요거는 울퍼크 컬렉션에서 소개됐던 그 옷이죠. 예전에 제주도 여행기 올려드렸을 때 그때 또 가져가서 잘 입었던, 지금은 이제 점퍼를 위에 걸치지 않고 이것만 입어도 될 정도로 지금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쵸? 그 의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입지는 않고, 보시면은 이렇게 안이 이렇게 비치죠. 그 코바늘 그 기본적인 그 그물 모양, 이제 메쉬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는 그물 모양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파일렛 스티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에는 얼기설기 파일렛 스티치의 그물 모양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색상이 단색으로 제가 어떤 뭐 검정색, 흰색 뭐 요런 티셔츠, 그냥 좀 약간 후줄근한 티셔츠라도 그 위에 걸치기만 하면은 조금 산뜻해 보이라고 검정색으로 만들었더니 사실상 이 문양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벗겨갖고 여러분들께 문양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렛 스티치 모양, 그냥 네모칸이죠, 여러분. 네모칸 코바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모티브의 모양이에요. 보이시죠? 모티브의 모양, 코바늘 모티브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물론 이 색깔이 검정색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코바늘 해보시거나 대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있는지는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티브를 만들어서 입으실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위에는 이렇게 비치도록 이렇게 얼기설기 그물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상 요 모티브, 네모 모티브든 뭐 이런 것들 쭉 이어서도 얼마든지 이런 스타일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보통 코바늘 모티브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드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모티브에도 알록달록하게 코바늘 느낌이 조금 물씬 날 수 있도록
알록달록한 색깔을 넣어가지고 모티브를 이어서 이런 스타일, 그냥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그 드라마 보니까 그냥 티셔츠 위에다 걸치기만 하면 너무나 레트로풍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스타일링이 연출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위에는 되게 깔끔하게 그냥 비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밑에만 모티브를 줬습니다. 사실 모티브는 만들기가 편하죠.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도 모티브 어디 나가서도 한 개 정도 뚝딱뚝딱 만들기도 좋고 가지고 다니기도 부담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각양각색의 실을 사용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려면 실을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은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보통 의상에서는 단색도 많이 이용합니다. 굳이 알록달록하게 하시지 않아도 이거 자체로도 무늬잖아요. 그죠? 코바늘 모티브는 무늬니까 어떤 단색을 이용하셔도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드실 수 있다는 점. 네, 특히나 봄, 여름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그런 옷들 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 제가 요즘에 또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니팅 포 올리브 실이 저희 샵에 입고가 됐었어요. 봄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요 종류가 들어왔었는데, 하나는 코튼 메리노,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하게 있으니까 커드포즈 샵에서 둘러보실 수 있는데, 지금 하나는 코튼 메리노. 이제 봄과 여름에 우리가 뭔가 뜨개로 옷을 만들려면은 소재가 조금 너무 덥지 않은 울 소재로도 물론 반팔 옷을 만드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습하잖아요. 이렇게 습하면은 울 소재 같은 경우에 땀이 차면 옷이 약간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털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조금 더 시원하게 하시면은 봄, 여름에도 얼마든지 뜨개로 옷을 만들어서 즐기실 수 있죠. 커튼 메리노. 네, 커튼 메리노. 울과 커튼 반반 섞여 있는 소재. 네, 그리고 요거는 퓨어 실크. 실크만으로 된 소재. 지금 요 실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실타래만 딱 보시면은 느낌을 알기 어렵죠. 실들이 만들어졌을 때 뭐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샵에서 이제 이런 실들을 입고를 하면은 제가 샘플 작업을 해서 의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고 이런 느낌입니다를 물론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시면 더 좋겠지만 영상으로나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봄,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의상을 보통은 이제 대반 의상을 많이 선보였었는데 두 가지 다 보실 수 있는 버전을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봄, 여름에 둘 다 쓰시기 좋은 그런 소재예요. 실크도 좋고 그 다음에 커튼 메리노도 괜찮습니다. 봄, 여름에 쓰시기에는. 자, 요렇게 지금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의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패턴을 제가 쓰고 있긴 한데 뭐 워낙 그렇게까지 어려운 패턴이 아니라서 제가 아마 요 샘플을 만들고 나면은 패턴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물론 이제 목둘레는 아직 마무리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만 대충 요런 가오리 핏의 모양의 옷입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입고 지금 요거 덜 된 상태이지만 어쨌든 만들면서 살짝 걸쳐가지고 요 느낌이 어떻다라는 거를 사진을 살짝 올려드렸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은 착샷이 대충 어떨 거라는 건 예상이 가실 거예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소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소매가 나와 있는데 길이를 사실은 이제 한 요 정도, 그죠? 이렇게 입었을 때 한 요 정도 오는 소매 길이로 만들까도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실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상태로 어떤 느낌이 날 수 있는 길이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요만큼만 소매를 넣어봤어요. 지금 요거는 한 요 정도 길이입니다. 지금 소매가 한 요 정도 길이고, 사실 봄, 여름에 입을 거니까 너무 길게 입으시는 분들은 또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길게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짧게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소매는 약간 퍼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소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매통이 줄어들죠. 근데 요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의 소매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색깔 너무 산뜻하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피치 색깔인데 요거는 퓨어 실크입니다. 퓨어 실크나 코튼 메리노나 같은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비슷한 느낌이 날 거지만 차이를 보시자면은 요 실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의상을 보시면 조금 더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면적이 크니까. 퓨어 실크는 그래도 광택이 조금 더 드러나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튼 메리노는 약간 매트한 느낌이에요. 화장품으로 치자면은 글로시한 느낌과 매트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 피부 톤 이런 거 이제 파운데이션 하실 때 글로시한 느낌, 물광 느낌의 그런 쿠션이라든지 뭐 파데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살짝 이렇게 빛이 있는, 그 다음에 또 매트한 느낌, 기름기가 없는 것 같은 이렇게 쨍한 그런 매트한 느낌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커튼 메리노와 퓨어 실크의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옷으로 치자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퓨어 실크는 약간 물광 느낌, 약간 광택이 있는 느낌, 글로시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튼 메리노는 매트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었을 때 살짝 광택이 있느냐, 매트하게 떨어지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니팅 포 올리브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보시면은 두 겹으로 된 작품들이 많아요. 이제 이 지금 실 굵기가 대략 라이트 핑거링 그 정도 굵기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핑거링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 시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들이 꽤나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봄, 여름에 이 옷을 입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통풍도 잘 되고 레이시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왜냐하면은 저도 빨리 만드는 거 좋아하지만 결국 빨리 만들어서 잘 안 입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두 겹짜리를 만들어서 가을에도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옷은 디자인 자체가 봄, 여름에 입을 거니까 얇은 그대로 가져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은 지금 위에 요 레이시한 부분 보시면 제가 손을 넣어 볼게요. 요렇게 보이시죠? 비칩니다. 여기 지금 블로킹이 덜 된 상태에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 블로킹이 안 됐죠? 블로킹이 되면 이 구멍이 확 드러납니다. 이게 물이 닿아서 세탁을 한번 하고 나면 이게 확 펼쳐지겠죠? 그럼 훨씬 더 이 윗부분이 드러나 보일 거예요. 제가 입어봤더니 안이 이렇게 시스루처럼 보이는 스타일의 그런 구멍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보통 이제 한 겹을 입을 건데 전체가 다 이렇게 레이스 모양으로, 물론 예쁘긴 하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옷을 입으면서 조금 귀찮은 게 뭐냐, 물론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좋지만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실상 시원한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레이시한 모양이라도 안에 뭔가 너무 드러나면은 뭐 탱크탑 뭐 이런 거 걸치고 입을 수는 있겠지만 시원하게 한 겹만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손뜨개 옷 같은 경우에는 하늘 통풍 잘 되는 얇은 옷, 물론 만들 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게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만들 때 조금 정성을 더 쏟는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더 자주 입는 옷을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한 겹을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봄, 여름에 입으실 거라면은 두 겹 하시면 아무래도 살짝 두꺼워지니까. 보시면은 그 얇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이 부분은 비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얇습니다. 네, 비치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비치지 않죠? 밑에 부분은. 근데 너무너무 얇아. 그냥 여러분 면 티셔츠 30수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겠네요. 면 티셔츠 30수 정도의 두께. 그래서 여름에 보통 이제 남녀 공용으로 많이 나오는 면 티셔츠들 보시면은 30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30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0수나 60수에 비해서 조금 두께가 있지만 30수를 또 많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막 입기 좋고 빨아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30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수도 여름에 자주 입는 두께니까 그 정도 두께로 요 밑에가 지금 한 겹으로 그냥 스토킹 스티치로 뜨면 이런 느낌이다. 비침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바늘 사이즈 중요하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요 정도의 촘촘함. 요게 3mm, 네, 3mm인데 사실상 3.5mm도 괜찮아요. 3.5mm를 하셔도 사실 비침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3.5mm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3.5로 하시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겠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제 3mm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이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디자인상 게이지 때문에. 이게는 약간 오버사이즈 피트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약간 가오리 핏이 날 수 있도록 위에를 상당히 크게 했기 때문에 밑에 3.5로 했을 경우 좀 너무 많이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3mm를 넣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이즈를 하시느냐, 어느 정도 오버사이즈 핏으로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3.5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3.5로 하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더 얇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는 옷입니다. 너무 예뻐. 제가 이걸 사실 입으면은 조금 다른 게, 한 겹으로 이렇게 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너무 비치면 안 된다도 있지만, 여러분 여성분들 속옷 입잖아요. 속옷이 너무 드러나 보일 경우에 그것도 조금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살짝 드러나는 정도.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민망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이스 파트가 대략 어느 부분 정도 되냐면은 한 요쯤 됩니다. 네, 민망하지 않은 노출 정도 선이에요, 여러분. 요쯤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깨선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부터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속옷 같은 거를 입어도 보통 이렇게 여름에 이제 많이 드러나는 옷은 투명한 속옷 끈 같은 걸 착장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겹으로 간단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어깨 정도는 약간 드러내자,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뱃살과 등살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뱃살과 등살이 있기는 하지만 어깨는 좀 괜찮아요. 어깨 정도는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윗부분에 살이 있다 보니까 민소매는 살짝 부담스러운데 가려지면서 어깨선이 드러나는 것 정도는 제가 소화가 가능합니다. 저 나이 때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약간 비치는 거 괜찮은데 민소매는 또 약간 팔 굵어 보여서 난 또 그거 싫다,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 살짝 시스루 스타일 많이 입으시고, 아니면 여기 아예 구멍이 이렇게 나 있지만 밑으로 소매가 이렇게 이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 약간 더 가녀린 듯한 착시 현상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 소매가 조금 더 가녀린 듯한 볼랑말랑 이런 거. 그래서 살짝 드러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 정도 느낌? 그리고 이제 무게감을 봤을 때도 가벼운 편입니다. 가벼운 편이고, 드레이핑이 살짝 있어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통풍이 좋을 정도? 그리고 살에 달라붙지 않을, 네, 이렇게 바람이 숭숭 들어갈 수 있는, 살에 달라붙지 않을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봄, 여름 의상 만드시기 참 좋지 않을까. 요거 이제 디자인 다 끝나고 패턴 제가 작업하고 나면은, 네, 함뜨나 뭐 워크샵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유니폼처럼 살랑살랑 그런 느낌 주면서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 지금 스티치 문양이 이거 스티치 문양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디자인하는 옷, 물론 패턴 쓰는 거를 귀찮아해서 제가 자주 패턴을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뭔가를 만들 때 제가 레이스한 모양을 사용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코바늘을 또 가끔 사용하긴 해요. 이제 여름철 의상 같은 거 만들 때 보시다시피 아까 이 옷도, 네, 코바늘이, 이건 전체가 다 코바늘로 된 거죠. 전체가 다 코바늘로 만들어진 건데,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바늘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대바늘을 사실 스티치 모양 자체는 대바늘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은 빠른데
실을 소요하는 분량은 같은 면적 대비 코바늘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거는 무게감하고도 관계가 있죠. 실을 더 먹는다는 건 조금 더 무겁다는 거죠.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코바늘 의상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 대바늘은 조금 더 가볍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위에는 코바늘 스티치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대바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 다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드는 옷 중에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코바늘과 대바늘 가장 이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의상을 만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고, 보는 사람이 좀 뭐랄까 독특한 모양의 레이스네 라고 생각하기에도 좋은, 그렇죠? 그리고 너무 복고풍은 아닌 그런 스타일의 옷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만드는데, 지금 제가 퓨어 실크 요게 4타래가 들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밑에 부분 어떻게 끝낼 건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요 밑에 부분을 폴디드 햄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무게감이 살짝 있으면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름 유니폼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목 부분은 살짝 무늬를 줘서 요 자체로도 목 부분은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짝 약간 스티치를 줘서 살짝 더 동그랗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더 여기가 약간 모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니팅 포 올리브, 코튼 메리노와 퓨어 실크, 봄, 여름철에 쓰시기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제가 차이점 말씀드렸죠? 퓨어 실크, 살짝 글로시한 느낌, 그 다음에 커튼 메리노, 매트한 느낌. 이렇게 두 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고, 실의 굵기는 둘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디자인을 만드시더라도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컬러를 고르실 수 있는 그 선택지도 굉장히 넓어지시겠죠? 퓨어 실크도 컬러군이 꽤나 많고, 그 다음에 커튼 메리노도 컬러군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컬러군에서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시더라도 봄, 여름 옷은 얇은 게 최고예요, 여러분. 제 경험상 빨리 만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더 두꺼워서 자주 안 입는 옷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봤자 1, 2주 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얇게 만들고 자주 입는 옷이 남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자주 안 입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자주 입어야 돼요, 옷은. 내가 입으려고 만들었으면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는 거예요, 여러분. 쇼냐크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썰을 풀고 가겠습니다. 일단 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전체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아이고, 바늘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들포즈샵에서 왜 쇼냐크가 입점했느냐, 요거에 대한 썰을 제가 풀기 전에 네, 자, 쇼냐크는 아일랜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서 온 실이고요. 성분 말씀드릴게요. 성분은 100% 베이비 알파카입니다, 여러분. 굵기는 핑거링 웨이트 정도 되는 굵기고요. 총 6가지 색깔군이 지금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제 6가지 색깔 한 손이 다 쥐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네, 6가지 색깔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쇼냐크는 아일랜드 말로 뜻이 여우, 폭스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게 그 뜻으로 쓰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 이름이. 어쨌든 이 쇼냐크는 아일랜드에서 온 제품이고요. 이 쇼냐크 제품군에 여러 가지 성분 대비의 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 파노라는 이름이에요. 요 지금 100% 베이비 알파카 요 실은 파노라는 이름입니다. 파노 보이시죠? 쇼냐크는 자연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는 핸드다잉리안 회사입니다. 네, 핸드다잉리안 회사고,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은,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벤더 이벤트, 벤더 세일즈 하는 곳에 쇼냐크 얀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 군데서 이제 여러 브랜드의 실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직접 그 고객님들하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쇼냐크 얀이 많이 가요. 아마 작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올 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갔었는데 지금 아마 이번 연도는 그렇게까지 활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쇼냐크 얀의 CEO님이 지금 아기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 중이시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 때문에도 좀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작년까지 벤더 이벤트에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쇼냐크 얀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데 많이 이제 다니셨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실이긴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도 쇼냐크 얀이 이제 조금씩 선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쪽에. 제가 우연히 이 실을 만나게 된 게 샘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샘플에 필요한 재질이 필요했어요. 어떤 디자인 작업을 도와주면서 샘플에 필요한 실의 이제 그 목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록 중에, 제가 처음 본 목록 중에 이 쇼냐크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 분한테 물어봐서 이 쇼냐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알아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쇼냐크를 구해서 한번 실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물론 같은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샘플링을 위해서 비교 목록을 준 실들 목록 중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쇼냐크는.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요 쇼냐크 얀을 조금 봤는데, 그런데 이게 좀 늦게 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날라오다 보니 제가 그 마감을 해야 되는 시간보다 한참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샘플은 제가 이 실로 만들어서 보낼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 실을 받아보고는 제가 이 실을 썼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희 샵에 입고를 하면 좋겠다, 우리 샵에 입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쇼냐크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커들보드 샵에 입점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파노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구름님 안녕하세요. 까슬거림 정도 궁금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실이 이제 지금 요 쇼냐크 요 실들을 만드시는 요 회사는 자연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 색깔 이거 6개가 다예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물론 이제 핸드다잉한 회사다 보니까 실은 색깔은 더 출시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의 색깔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다른 브랜드, 핸드다잉한 브랜드 중에 마리나 스코어도 그렇고 몇몇 브랜드, 많진 않아요. 핸드다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긴 한데, 몇몇, 제가 알기로 마리나 스코어도 있어요. 옛날에 마리나 스코어에서도 이런 실들을 저희가 가져온 적이 있었죠. 자연 재료로만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양파 껍질 같은 거, 뭐 이렇게 염색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그 자연 재료, 천연 재료로 염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천으로 많이 하는 그런 뭐 온라인 클래스 뭐 이런 것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섬유의 자연의 성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냥 순수하게 자연 재료로만 화학 그 염료를 쓰지 않고 하려면은 상당히 좀 그 공정 과정이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는 이유가 손이 많이 간다는 점. 뭐 재료를 말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허브나 이런 거를 추출물을 내기 위해서 뭐 삶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염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인간들이 염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색을 조금 더 쨍하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옛날에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물 자체가 사실상 요 동물성 털에 이렇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산성 비율이 조금 필요합니다. 산성 비율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레몬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파우더형으로 화학 제품이 있어요. 시트릭 애시드라고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초나 뭐 빙산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조금 천 염색하고 다른 것이 요거예요. 이제 산성이 필요하다, 고착제가 필요하다는 점. 자연 재료에서 이렇게 물을 빼면은 물이 아무래도 화학 염료보다 쨍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양도 굉장히 많아야 되지만 이게 조금 고농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염료에 담궈가지고 이게 색을 먹는 데까지 화학 염료로 흡수되는 시간보다 자연 재료를 써가지고 흡수되는 시간은 훨씬 더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재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 자연 재료가 사실 원래 화학 재료보다 더 비쌉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그 향수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 싶은데, 향수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 꽃을 직접 이렇게 추축한 거예요. 꽃을 정말 증기를 추축해 갖고 그 냄새를 뽑아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꽃잎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미 같은 경우에 장미 향을 낸다고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장미 그 꽃잎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또 공정 과정을 길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향수를 만드는 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연 재료로 염료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반 화학 그 성분을 쓰게 되면은 사실상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화학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연에서 온 게 아닙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도 장미향이라고 해서 진짜 실제 장미꽃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은 그 안에 장미꽃은 없어요. 그게 이제 냄새를 내기 위한 그 일종의 화학 성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향수 얘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작년인가 제가 이제 이런 자연으로 전통 과정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아직까지도 그 자연 재료로 그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그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도. 장미 향이라 그러면 전 장미 꽃잎으로 만들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의 추출물과 어떤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향수를 만든다.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많은 양을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장미 꽃밭을 직접 그 재배를 하면 1년에 수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대비, 생산량 대비,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가일 수밖에 없는 게 일일이 손으로 그걸 따서 말려서 그 다음에 그거를 공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양이 너무 조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워낙 비싸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요만한 스포이드 한 방울이 몇백 불이더라고요. 세상에. 그 정도로 천연 재료는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천연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연 재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 냄새가 과연 어떨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장미 꽃잎으로 만든 향수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화학 성분으로 만든 그 향료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지만 너무 비싸더라. 맡아보기에는 진짜 너무 비싸더란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재배하는 환경, 그걸 따서 말리고 공정 과정을 거치는 시간, 아무래도 생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보통 똑같은 실에, 똑같은 실 베이스에 염색을 먹이더라도 이렇게 자연 재료로 한 거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그런 자연 재료를 사용해서 염색을 한 실들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색깔 자체는 막 쨍하거나 이런 색이 나오기 힘들고,
화학 재료를 사용한 것만큼 다양한 색을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용하는 것들 중에 보통 허브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꽃잎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나는 꽃들이 다르니까 그 다른 꽃들이 또 꽃이 안 나는 경우에는 미리 말려뒀다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나는 제철에 나는 꽃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걸 가지고 물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절마다 나올 수 있는 색깔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색군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그 대비가 확연한 몇 가지 색으로만 추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천연 염색을 하는 실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쇼냐크 실이 지금 내고 출시하고 있는 색깔군도 10가지 미만이에요. 이렇게 자연 재료를 하면은 화학 성분의 어떤 실색처럼 늘 다양한 색을 낼 수 없으니까 뚜렷한 대비가 있는 실색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가져온 파노 같은 경우에 대표색이 6가지였어요. 그래서 6가지를 가지고 왔고, 보시면은 누드 색깔, 이제 여러분 누드 색깔 아시죠? 누드 색깔, 살색 같은 느낌의 약간 오트 색깔, 오트밀 색깔. 여러분 화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비치는지 제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트밀 색깔이에요. 지금 색상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성 섬유는 산성물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센 물을 많이 쓰기 위해서 거기에도 산성 화학 물질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이제 고착 염료를 쓰는데, 물론 여기도 내추럴한 고착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몬 껍질이라든지 오렌지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센 물을 사용할 경우 조금 더 염색의 색깔이 더 도드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 섬유로 물론 염색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남은 물을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오염수일 수밖에 없어요. 화학 성분을 이용하니까. 물론 이제 그 기준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남은 물을 처리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쇼냐크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아니면 빗물을 그 탱크에다가 받아서 항상 보관을 한다고 해요. 정화수를 이용해서 빗물을 받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센 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염색을 고착시키는 데는 조금 더 탁월한 효과가 있을 테고, 자연 보호의 의미로도 우리가 수돗물을 쓰는 것보다는 빗물을 그냥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빗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로 스며드는 그런 버리는 물이잖아요. 그걸 받아서 정화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자연 보호의 의미로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쇼냐크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있어서 빗물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빗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연 보호를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정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노력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런 거 시도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다. 예전에 옛날 저희 샵에서 메이킹 스토리스 매거진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 매거진을 칭찬하면서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해드린 영상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 분이 손 들어봐 주세요. 그걸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커들폴드샵 채널의 찐 구독자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상당히 옛날이에요. 그 옛날 것부터 만약에 정주행을 하셨다면 정말 찐팬이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매거진을 소개할 때 제가 굉장히 칭찬했던 부분이 광고를 싫지 않는 뜨개인들을 위한 그런 뜨개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회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잡지나 도서나 이런 경우에, 특히 잡지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란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도서 종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잡지를 팔아서 100% 조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광고란이 있어요. 이제 잡지들 보시면 여러분 책장 넘기다 보면 중간에 뭐 광고가 있기도 하고 반 페이지가 있기도 하고 뒤에 리스트로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잡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광고 섹션을 넣음으로써 잡지도 판매를 하지만 그 광고 수익을 가지고 출판사를 운영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잡지가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광고로 많이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메이킹 스토리스 잡지가 나왔을 때 제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잡지 회사가 그렇게 해서 3년을 넘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처음 그 시도할 때는 그런 웅장한 포부로 시작을 해요. 아, 난 광고하지 않고 뜨개인들을 위한 뜨개만 실을 거야. 온 페이지를 뜨개인들을 위해서 다 할애할 거야. 이렇게 하는 회사들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3년 못 가더라. 그만큼 잡지로 수익 구조를 내기에 그럼 엄청난 판매고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도서를 소비하는 그 인구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뜨개인들이라 하더라도 늘상 잡지를 막 쟁여두지는 않고 필요한 게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익 없이 잡지 회사 유지하거나 출판사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메이킹 스토리스가 처음에 그렇게 포부를 밝혔을 때 저는 물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응원하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랬고 모험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지금 한 4년 정도 됐나요? 메이킹 스토리스 나온 지 꽤 오래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메이킹 스토리스 발표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4년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유지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해나 리사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셨겠구나 이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 모험에 굉장히 정말 박수를 아끼진 않지만 그렇게 광고 없이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거는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에 시작했던 메이킹 스토리스의 첫 번째 그 약속이 광고가 없는 뜨개인을 위한 순수 뜨개 잡지. 여기에서 광고는 없어졌다는 거. 광고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유지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경험상 많은 그 과거에 시도했던 회사들을 봐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렵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쇼냐크 얀도 이렇게 자연 추출물로 색을 내는 이런 실을 물론 계속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자연 추출물로 100% 가져가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들지만 가격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쇼냐크의 파노 같은 경우에 이게 100% 베이비 알파카거든요, 여러분. 가격을 보시면은 굉장한 가성비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전에 천연 염료로 된 게 있었어요. 천연 염료로 된 거가 탈에당 가격이 조금 더 화학 염료를 쓴 것보다 좀 더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유지가 되기는 힘들었어요. 이제 판매고도 아무래도 똑같은 색이라면은 화학 염료를 쓴 게 조금 더 저렴하다 보니까 화학 염료, 뭐 천연 염료로 된 걸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가격 면에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화학 염료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천연 염료 된 거 가지고 왔을 때는 좀 몇몇 분들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파노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가격대, 지금 올라온 그 가격대, 파노가 커들포드 샵에 올라온 가격대는 사실상 일반 화학 염료를 사용한 그런 실들의 가격대랑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공을 많이 포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가격이 착한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선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천연 염료로 사용했는 것 치고 가격대는 화학 염료로 염색한 거와 거의 비슷하다. 수공이 거의 안 들어갔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100% 베이비 알파카 실이라면은 화학염료를 썼어도 이것보다 비싼 곳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지금 파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도 굉장히 착한 거예요. 100% 베이비 알파카 성분에 이 가격대도 굉장히 착하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 실은 여러분, 아까 하던 분이 구름님 아까 까슬거림 정도 궁금하다고 하셨죠. 제가 샘플 작업하면서 이 실 늦게 알게 돼가지고 샘플을 만들지 못했지만, 제가 이 실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너무 감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드러움입니다. 물론 여러분 베이비 알파카 다 부드러워요. 근데 베이비 알파카 100% 베이비 알파카라도 조금 그 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터치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칭파이버에 파카 100%짜리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슈퍼워시 공정 없이 화학적 처리 없이 나온 거라서 보시면은 실이 약간 이렇게 들러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울의 껍질, 울 섬유의 껍질을 보시면은 슈퍼워시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까슬한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부드럽지만, 왜냐면 장모죠, 알파카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드럽지만 뭐 맨살 닿았다 해서 까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슈퍼워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찰랑거리면서 부드러운 슈퍼워시안 같은 느낌이 나는 건 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공정 과정을 까다롭게 가져간 실이니까 대부분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파누, 저는 처음에 슈퍼워시안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이 매끈한 정도가 정말 100% 천연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베이비 알파카, 그 베이비 알파카도 등급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알파카도 있지만 베이비 알파카는 조금 더 연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알파카와 일반 알파카를 놓고 봤을 때 가격대가 만약에 비슷하다면 베이비 알파카의 단점은 보풀이 더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베이비 알파카는 일반 알파카, 다 자란 알파카의 털에 비해서 더 약해요. 약하면 약할수록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보풀이 많이 일 수 있는 재질이라는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 슈퍼워시라는 화학적 처리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화학적 처리를 하면은 이 섬유질 자체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미끌거리고 더 이렇게 보풀이 덜 나게 화학 처리를 하는 걸 슈퍼워시라고 해요. 근데 슈퍼워시가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천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슈퍼워시 안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서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오일 성분이 없기 때문에, 슈퍼워시안 같은 경우에는 방수, 약간, 물론 여러분 비옷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울의 자연적 기능의 방수는 물방울이 처음에 딱 비가 내려서 물방울이 탁 맺혔을 때 고개 동그란 모양을 일정 시간 정도 유지하고 스미는 그 시간의 딜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예를 들면은 이제 살아있는 양의 상태일 때 화학 처리가 되지 않은 털, 그죠? 살아있는 양의 상태일 때 비가 내리면 그 동물들이 흠뻑 젖기 전까지는 빗물이 털에 동글동글 맺혀 있어요.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안에 살을 보호하는 거죠. 일종의 방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방수 효과가 뭐랑 연관이 있냐면 보온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보온성이 탁월하다는 걸 의미해요. 자연적으로의 보온성이 탁월하다. 그래서 천연 성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슈퍼워시 처리 안 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기왕 내가 뭐 알파카 캐시미어라고 돈을 그 가격으로 줬다면 굳이 거기에 자연적인 보호성을 벗겨낸 화학 처리된 걸 살 필요가 없겠죠. 같은 값이라면 천연이 더 비싼 이유도 그거지만, 어쨌든 기왕 천연을 살 거라면은 그런 화학 처리가 안 된 게 기본적으로 보온성이 그 베이비 알파카라든지 캐시미어가 가진 고유의 보온성을 내가 구매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라도 슈퍼워시를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나는 보풀이 좀 싫으니까 슈퍼워시 처리된 게 더 좋겠다.
슈퍼워시를 한다고 해서 보풀이 100%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보풀이 생기지만 그 생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 관리를 잘하고 보풀 제거, 요즘에 보풀 제거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 뜨개실 성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슈퍼워시 양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 슈퍼워시 처리를 하게 되면 고유한 돈을 지불했더라도, 그 성분에 맞는 돈을 지불했더라도 그거보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구매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고유 성분을 내가 돈은 캐시미어라고 내고 슈퍼워시를 했다는 건 그 성분을 뺏은 만큼을 산다는 거니까 현명한 소비자라면 같은 값이면 천연을 찾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슈퍼워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천연 그대로의 100% 베이비 알파카예요. 실 자체도 아마 그 쇼냐크에서 이 베이스 실을 골랐을 때도 이 점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베이비 알파카 성분으로 핸드다잉한 베이스를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거의 그 아트얀, 저희 샵에 입고되어 있는 가장 비싼 실 하면 아트얀일 거예요. 아트얀하고 거의 터치감이 흡사하다? 라고 느낄 정도의 흡사함입니다. 그런데 아트얀의 메리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슈퍼워시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격대가 보시면은 터치감은 거의 비슷하고 가격대는 이게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이 가격대에 요 실을 만져봤을 때 느낌은 가성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모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핸드 다잉을 하는 공정 과정에도 이 실 자체가 펠트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이 과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똑같은 성분이라도 이 실의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은 똑같은 베이스 실을 사용하는 회사일 경우에 핸드다잉 공정 과정에 따라서 조금 결과물이 터치감이 다르다는 거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차이, 미세한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는데, 파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쇼냐크사는 공정 과정이 굉장히 섬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털이 한 올 한 올 살아있게 마치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실처럼 이 공정 과정이 굉장히 섬세한 것 같아요. 펠트가 전혀, 이 염색 과정을 하면서 펠트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온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미세한데 이 염료를 먹는 온도가 있어요, 울은. 그런데 그 온도를 조금만 높이 가져가거나 좀 빨리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욕심을 부리면 실의 결과물이 약간 펠트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과물이 터치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이 아니라 터치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공정 과정을 깨끗하게 거치고 섬세하게 온도 관리를 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터치감이고, 너무너무 이 부드러움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베이비 알파카의 부드러움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슈퍼워시 아니니까 어느 정도 보풀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의상을 만들어서 오래 놔두면, 아니면 자꾸 입으면 보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슈퍼워시 된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슈퍼워시 처리되지 않은 실에 이 정도의 보풀의 정도라면은 거의 슈퍼워시와 맞먹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보풀은 적다. 천연치고 보풀은 굉장히 적을 그런 실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알록달록 각양각색의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쇼냐크의 가장 최대 장점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염색 방법을 사용하는 곳 중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 언제 가격이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경험상 이 가격이 유지한다는 거는 지금 수공을 안 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사들이 출시해서 어느 정도 이 일정량 그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적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수주하시겠죠? 결국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내 수공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은 그 수공을 안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로는 여기는 수공이 안 쳐진 거다라는 거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점, 그리고 색깔이 알록달록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자연 염색하는 회사들이 당연한 거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이 베이비 알파카 터치감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까슬거림? 까슬거림 없습니다. 네, 구름님이 아까 까슬거림 정도 물어보셨는데 맨살에 입었을 때 정말 부드럽고 실키한 느낌 느껴지실 거고, 그 다음에 보온성도 있고요. 그리고 슈퍼와시 아닌데도 부드럽다는 거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맨살에 닿았을 때 보온성이 딱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살에 감기는 느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쇼냐크, 제가 처음에 이 실을 처음 이렇게 만져보고 굉장히 감탄했던, 가격대 대비, 지금 공정 과정 대비 결과물, 그리고 색감 정도,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제가 정말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 100% 여기에도 사실은 그냥 메리노 성분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처음 가져온 거는 파노예요. 베이비 알파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른 그 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메리노 아니면 슈퍼워시 메리노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100% 베이비 알파카의 이 정도 극강의 부드러움과 자연 염색으로 이 정도 색감을 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의 가격대,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가격대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싶어서 저희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입고를 처음 새로운 그 신상이 입고가 됐을 때 입고 되자마자 이벤트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상이 입고돼서 바로 이벤트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요 파누 입고하면서 할인 쿠폰 이벤트를 바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지금 커들포드샵.com 들어오시면은 지금 배너가 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보시면은 쿠폰이 다운로드 되실 거예요. 회원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쿠폰을 다운로드 하셨을 경우에 지금 요거 파노실을 구매하셨을 때 쿠폰 적용하셔서 할인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이 가격대가 유지될까, 제가 꼭 예언이라고 하긴 못한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 경험상 보기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킹스토리스 이렇게 광고 없이 오래 유지되기에 너무너무 힘들 거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폼으로 참관했을 때 너무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네, 4년 뒤에 어떻게, 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똑같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연 염색하면서 네, 100% 베이비 알파카를 이 가격대로 계속 유지한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설립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처음 쇼냐크를 만나서 쇼냐크를 입점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질수록, 물론 이 염색해야 되는 양은 많아질 거고, 자연 염료로 계속 염색을 해야 된다면 수공은 그만큼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으려면 수출하는 회사를 늘 일정하게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알고 계신다면 처음 커들포드샵에 입고했을 때, 지금 쿠폰 이벤트 하고 있을 때 꼭 경험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쇼냐크 앞으로도
다른 종류도 또 입점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감탄했던 파노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노 지금 3월 26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까지만 할인 쿠폰 이벤트 하고 있어요. 이 처음 신상 입고되었을 때 요 극강의 부드러움, 극강의 베이비 알파카 부드러움 꼭 느껴보시라고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3월 26일 지나면 쿠폰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도 적용 안 됩니다. 3월 26일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cuddlepodshop.com 들어오셔서 쿠폰 다운로드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파노를 구매를 하신다면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결제 전에 쿠폰을 꼭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할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처음 만나보는 쇼냐크의 파노실 여러분 감탄하실 수 있도록 처음 저희가 신상에 이렇게 이벤트 하는 거 처음이에요. 제가 꼭 많은 분들 경험해 보시라고. 앞으로도 쇼냐크가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일랜드에서 온 제품은 지금 쇼냐크가 처음이에요, 커들폴샵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네, 일요일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색깔을 보여드리면, 네, 요거 드라이드 로즈예요, 여러분. 드라이드 로즈 색깔. 네, 자연 염색은 인공적인 색깔처럼 쨍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감안하시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명한 편입니다. 네, 상당히 선명한 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보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선명한 드라이드 로즈 색깔이다. 네. 물론 여러분 이걸로 편물을 짜는 모습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죠. 오늘은 제가 그 편물 짜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요 실을 감은 다음에 편물을 여러 가지 스티치의 모양으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건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쿠폰 이벤트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요번 주말에 둘러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요 부드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좋은 가격에, 지금도 가성비 굉장히 좋은 가격이지만 이벤트 할 때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거는 아포타이트 색깔입니다. 아포타이트. 네, 너무너무 예쁜 스카이 블루색, 너무너무 예쁜 스카이 블루색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색깔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피부톤을 이렇게 대보고 어울리는 옷 색깔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아마 이런 시원한 색깔이 더 눈에 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건 여름 옷으로 조금 부적절한 실이긴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100% 베이비 알파카니까 한 겹을 하시더라도 보온성 굉장히 탁월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간절기 의상이나 겨울 의상에 어울리는 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실버 색상입니다, 여러분. 실버 색상. 네, 실버 회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색깔. 그리고 요거랑 지금 비슷한데 색깔이 다릅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실버 은색 빛깔이니까 조금 연회색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 애쉬라고 약간 잿빛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채도 차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회색 톤인데 실버랑 문 애쉬 채도 차이 있습니다. 문 애쉬가 살짝 더 잿빛 색깔이라는 거 보이시죠? 차이. 그 다음에 누드랑, 예, 누드 색깔. 그리고 여기는 텐저린 귤색. 네, 귤색입니다, 여러분. 딱 귤색이에요. 네, 귤색이고요. 누드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누드는 오트밀 색깔, 연한 오트밀 색깔. 텐저린은 귤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색깔 비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드라이드 로즈 색상, 오트밀 같은 색상, 요거는 누드 색상. 이거 보이시죠? 채도 차이 비교해 보시고, 특히 이 드라이드 로즈 색깔은 이 얼룩덜룩하게 분홍색과 자줏빛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느낌의 색입니다, 여러분. 네, 한 톤이 아니라 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애퍼타이트도 원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짝 희끗희끗, 연한 하늘색, 진한 하늘색, 이렇게 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랑 그 다음에 문 애쉬 비교해 드릴게요. 문 애쉬, 애퍼타이트. 잿빛 색상이랑 스카이 블루 색상. 네, 이런 차이 있습니다. 문 애쉬는 거의 한 색깔, 톤이 살짝 있긴 한데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텐저린도 마찬가지로 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누드도 거의 원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살짝 희끗한 부분이 있는데 채도 때문에 많이 티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쇼냐크 파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26일까지, 3월 26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까지 지금 신상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파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만져보고 상당히 감탄했다는 점. 네, 상당히 감탄했다. 요 가격대에 지금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요런 거를 비교해 보셨을 때 가성비가 뛰어나다. 네, 그래서 요 가격대일 때, 특히 이벤트 하고 있을 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쇼냐크가 또 새로운 실을 입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여러분. 안녕.